근데 아까 이제 기계론의 정치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왜 이제 기계론이냐? 이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좀 유명한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덜 유명합니다만, 인간은 자기가 만든 것만 제대로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근대에 와서 회의론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인식론, 인식에 있어서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왠지 여기 커피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 커피는 근데 막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인식이 되잖아요. 아, 이건 커피라는 식으로요. 머릿속에 딱 인식이 옵니다. 근데 이 커피가 진짜 실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근대 인식론자들이에요. 근대에 와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난로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 만져보면 알지? 라는 게 이제 이 옛날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인 아주 소박한 대응설적인 사고방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진리를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지식과 또는 실제가 일치한다, 1대1로 일치한다 라는 식의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무식하다고 그냥 대충 이렇게 거칠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려면. 근데 이 양반들은, 근대 철학자들은 내가 보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저쪽에서 밤에 이제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되게 소심해가지고 밤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막 돌아다니면은 저쪽에서 막 어떤 사람이 다가와요. 그러면 조명에 의해서 잘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원래는 아주 예쁘게 생긴 아줌마인데 잘못 봐가지고 귀신으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장난을 치느냐? 감각이 장난을 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 몸에 갖고 있는 이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지식, 참된 삶을 추구하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삶을 추구하는 학자들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감각, 인식이라는 그런 작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너무 후졌어요. 막 틀려요. 막. 그래서 막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지 제대로 된 진리를 알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데카르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근대 철학을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경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제 대상 세계, 저 밖에 있는 세계가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라는 시기에서 이제 벌써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경험해 봐야 아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라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만들어 봄으로써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확실히 안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참모습이,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세계의 원리가, 원칙이 어떻게 구성이 있다. 우주의 법칙이 뭐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경험에서부터 인식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만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가지고 굴려보면, 세계를 굴려보면 제대로 된 법칙에 의해서 세계가 잘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만드는 거를 어디까지 가느냐? 홉스는 국가를 만드는 것까지 갔습니다. 국가를 한번 구성해 보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고 실험을 통해서요.
기계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 봐야 그 국가가 제대로 된 국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든 기계라는 것은, 이 만든 것이라는 건 나한테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다 맞아야겠죠. 기본적으로요. 기계가 이 삼성 컴퓨터를 샀는데 나한테는 잘 맞아요. 근데 내 친구한테는 성격이 삐뚤어져 가지고 막 명령을 안 먹어요. 뭐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나 다 맞아야 되잖아요. 기계라는 거는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마저도요. 정치마저도요. 국가 운영이라는 이런 측면마저도요. 정치 행위라든가 국가 운영의 어떤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도 다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격화하겠다라는 거죠. 기계적인 어떤 구상을 통해서요. 근데 고대인들은 정치라든가 국가 철학을 이런 기계론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정치학이라는 것과 윤리학을 같은 거로 봤어요.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공동체의 탁월한 덕을 증진시키는 게 정치예요. 기본적으로. 훌륭한 행위들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다라는 건, 잘하면 잘한다라는 건 그거 뭘 의미하냐면 그 공동체의 덕이 함양된다. 탁월함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덕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만 함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 훌륭하다, 탁월하다, 탁월한 기량,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근대에 와서는 그런 식의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윤리학은 윤리학이야 라는 식의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윤리적으로는 개차반인데 정치는 참 잘해 라는 식의 이제 사고를 많이 하죠. 예? 아니 법하고 윤리하고 일치됐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죠. 참 법은 잘 준수해. 근데 사생활은 개차반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근대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고방식을 이 홉스의 시대부터 이제 차츰차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기계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치론을 이제 제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이 혼란한 세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조직이라는 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관적으로 그냥 막 이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률적이어야겠다. 어떤 법칙성 가지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일정한 출력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계적인 모습으로 구성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사회와 정치 공동체가 평화롭게 질서정연하게 운영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계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간사의 문제를 이제 사고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기계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계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부품이 중요하죠. 최소 요소들이요. 이 부품을 잘 써야 되잖아요. 이 정치 공동체에서의 최소 부품은 뭡니까? 국가의 최소 단위는요. 예, 개인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개인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람은. 개체, 나에서 출발합니다. 그 부품 하나하나예요.
나들, 수많은 나들을, 나라는 기본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거대한 정치 공동체라는 형태를 짭니다. 근데 이 나라는, 개인이라는 이 사람, 홉스는 이 개인, 나가 갖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내 생명 지키는 거. 나의 이익 확보하는 거. 잘 사는 거. 이거예요. 자기 보존이라고 하죠. 나 없으면 끝장이지 뭐. 내가 죽으면 말짱황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개인을 보호해주고 이익을 보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국가가요. 근데 그놈의 국가 또는 군주가 이럴 때는 지 마음대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질서 정연하게 잘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정치를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 개인들은 홉스가 생각하기엔 어떤 개인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개인이에요. 나만 알아요, 나만. 내 목숨, 내 이익이 최고예요. 딴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은 능력이 다 비슷해요. 평등합니다. 평등합니다. 어느 면에서 평등하냐? 힘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나도 한 칼 한다라는 거예요. 쟤도 한 칼하고 나도 한 칼해요. 내가 이렇게 넉넉히 앉아있으면 제가 와가지고 푹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죽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칼을 쥐고 서로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어야 돼요. 어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대치를 하죠. 이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가요. 여차하면 서로를 베게 된다. 이거 대치하잖아요. 지금 칼 들고 이거 서로 먹을 거 이제 막 먹으려고 자기 이익 보존하려고 대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가만히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 다 얼어 죽겠는 걸? 이거 어떻게 하지?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내 칼을 뽑아들어서 쟤를 목을 한번 따가지고 제 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쟤도 한 칼 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여기서 이제 딱 얘기를 하죠. 동시에 칼을 내리세요. 네. 동시에 칼을 내리세요. 여기서 이제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요. 네? 정념, 얘네는 이제 나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념 속에 이제 사는 거고, 합리적인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어요. 개인들은요. 이런 자기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정념 속에 사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치하다가는 얼어 죽겠는 걸, 나 이익 확보하기보다는 뭐 다 망하겠는 걸?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이 합리적인 사고.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칼을 내리라고 그러죠? 칼을 내리세요. 근데 칼을 내리시면 좋겠는데, 칼을 내리고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나도 내리고 동시에 칼을 내릴 테니까 너도 내려라. 우리 약속하자. 약속해줘. 약속하자 우리. 다시는 칼을 들지 않기로. 그리고 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각자의 이익을 복지를 추구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이제 칼 들고 막 목 달라고 막 호시탐탐 노리다가 이러니까 서로 다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라 다 서로 늑대죠. 잡아먹으려고. 많이 서로들 다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평화 상태로 이제 넘어가자라고 이제 간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야만의 상태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문명의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시민 상태로요.
자연인에서 시민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 상태라고도 얘기하고 자연 상태에 반대되는 게 이제 시민 상태라고도 얘기하고 그런 사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사회적 상태라고도 얘기합니다. 사회 계약을 맺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뭐예요? 서로 칼을 내리세요. 근데요. 문제는 뭡니까? 칼을 내리긴 내려요. 근데 저놈이 언제 또 칼을 들고 또 내 목을 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뒤돌아서고 있는데. 보장을 못하죠? 그러려면 이 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강제력이요.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식의 강제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군주입니다. 군주예요. 그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군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주가 이제 탄생을 하죠. 또는 이때는 군주였고 지금에 와서는요. 국가입니다. 군주라는 그런 군주의 역할을 이제 정부가 해주는 거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런 것들이 이제 법 체계가 군주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 법 체계가 그런 역할을 잘 해주면 평화롭게 잘 살겠죠. 사람들이요. 공정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불평불만도 없고 다 평화. 나의 그 복지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보장해 주면서 어떤 놈이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제재를 해주는 이런 사회. 평화로운 사회.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최대하게 추구하면서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사회. 얼마나 좋아. 이런 사회로 이제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홉스의 생각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하나가 군주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군주의 명령에 왜 복종을 하느냐? 우리가 그러기로 동의해 줬으니까요. 왜요? 군주를 이제 소환을 하잖아요. 칼부림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칼을 이제 딱 내려놓잖아요. 그 상태, 칼을 내려놓은 상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군주 혹은 국가체제, 법체계를 이제 도입을 하잖아요. 소환을 하잖아요. 걔네의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왜요? 힘이 세서요? 예, 힘이 세서요. 맞아요. 근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왜 그 군주가 이렇게 힘이 좋아졌나요? 우리가 힘을 몰아줬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네가 그렇게 해다오 라는 식으로 위임을 해줬어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양도해줬어요. 권리는 힘이거든요. 일종의. 이때 와서는, 근대에 와서는 권리라는 개념은 일종의 힘입니다. 제가 우리 자료에 자연권 어쩌고 해가지고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자연권이라는 건 잠깐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홉스가 생각하는 자연권은 뭐냐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권을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다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그런 식으로 지 맘대로 막 행사하려니까 충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할수록 이제 더 안 좋아지니까 요거를 이제 중재하고 그만두고 군주한테 이 힘을 양도를 합니다. 네가 가져. 맡길게. 대신 평화를 위해서 써다오.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은 죽여버려.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벌해 주세요. 법이 지금은 군주는 없으니까 왕은 없잖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누가 해줍니까? 법이 해주는 거예요. 법이 지금은.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반칙하는 놈, 각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는 놈, 징치하자. 그건
합법이다. 이게 가장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의지, 법의 그런 징벌의 의지 또는 군주의 의지는 곧 뭐의 의지입니까? 나의 의지예요. 나의 의지. 나의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하고 내가 일심동체가 되는 거죠.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요. 그래서 국가가 마음대로 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된 국가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왕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행위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한테 어떤 특정 개인한테 처벌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죽으라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런 명령들 다 정당한 겁니다. 홉스한테는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생겨난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이 표지에서는 이렇게 초판에 보이세요? 이 리바이어던 영국판의 표지에 생긴 거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왕이죠? 인격화된 게 이게 왕인데 인격화된 형태로 보지 마시고 이게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먼웰스예요, 이게요. 근데 이 커먼웰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잘 안 보이세요? 여기 다 사람들입니다. 개인들이에요.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이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국가와 내가 일치하는 거죠. 왜요? 왜 일치하는 겁니까? 나의 의지, 나의 자유로운 의지를 발양시키고 그대로 전개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나의 의지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죠. 되게 재미없죠? 이렇게 보니까 실감도 안 나. 우리는 움직이는 세계에 살고 있어요. 듀라셀이거든요. 이걸 보시면 그대로 이게 리바이어던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자유롭게 자기 욕망을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막 이렇게도 변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힘도 세지요. 혼자 있을 땐 무력하기 짝이 없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니까 모든 욕망 이게 다 되고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듀라스 영구 불멸의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인공신입니다. 지상신이에요. 이게 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국가를 지상의 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갓입니다. 갓. 이 갓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대로 된 국가 속에 살고 있다면 이 지상 세계에 천국을 건설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 사실은 중세 철학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